컨테이너 하나가 완전히 비어 있는데요. 검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김건희의 문고리가 5톤 트럭을 끌고 와 짐을 싹 빼돌린 직후였는데요. 수색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인 소름 돋는 내통자. 현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날의 CCTV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를 나오면서 이삿짐 일부를 물류창고에 맡겼습니다. 짐은 컨테이너 2동에 나뉘어서 보관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동의 짐을 김건희 씨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모두 빼갔다고 합니다. 시점은 5월 말. 수사기관이 김건희 씨 주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컨테이너 물류 창고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되고 한남동 관저를 나오면서 이곳에 짐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맡긴 짐은 컨테이너 2동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6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은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 김건희 씨 선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도착했을 때 컨테이너 1개동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1개는 나갔어요. 한 5월 중순이다. 그때 빼가지고 그 남은 거 이쪽은 아예 비어 있으니까. 사라진 짐이 있던 칸과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에 들어와 봤습니다. 제가 양팔을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거대한데요. 이곳을 채우던 짐은 앞에 보이는 이런 5톤 트럭 2대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누가 짐을 가져갔는지 묻자 한 여성을 언급합니다. 여성분이었는데 뉴스 나오시더라고요. 관계자가 지목한 건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였습니다. 이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 뉴스에서 본 얼굴로. 네, 그분은 뭐 참관만 하시고. 짐을 뺀 5월 중하수는 검찰이 통일교가 건넨 선물을 찾기 위해 김건희 씨 주거지와 그 주변 측근들을 샅샅이 압수수색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김건희 씨의 문고리였던 유경옥 씨가 검찰보다 한 발 앞서 컨테이너 한 동을 비웠다는 겁니다. 유 씨는 통일교가 선물한 샤넬백 2개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들로 교환했던 사건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 측은 총무비서관실에서 대통령실 소유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며 유경옥 씨는 그 창고에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JTBC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건희 컨테이너를 찾았다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김건희 컨테이너만 찾았어요. 아니 컨테이너는 특검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컨테이너만 찾았어요. 아니 돈을 찾아야 되는데 네. 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계속해서 돈을 찾아야 죄를 그렇죠. 밝힐 수 있다 이 그게 얘기를 핵심이죠. 그렇죠. 이명박 때부터 계속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찾겠다고는 했는데 이명박 때도 운 좋게 비자금 저수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구속으로 가는 길까지는 BBK 찾아주셨잖아요. 다스가 누구 건지. 재산을 너무 많이 찾아줘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윤석열 관해서는 크고 중요한 범죄는 또 다 사라지고 특별히 김건희는 자범이 됐어요. 아니 뭐가 많이 나왔잖아. 그런데 그렇죠. 목걸이, 브로치, 액세서리는 나왔는데 그게 사진에 나왔고 뉴스에 나왔던 그 액세서리 몇 개만 찾은 거지.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범죄, 돈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쫓아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 예. 통일교의 돈과 인력이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갔다는 걸 알아. 예. 김건희도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통일교에서 도와줬다고. 아 그럼 그 김건희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게 돈이에요? 돈을 쫓고 있습니다. 아. 돈을 쫓고 있는데 김건희의 돈을 건희로드가 제가 지금 점쟁이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돈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돈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데 김건희가 지금껏 만나던 사람들이 다 가식과 거짓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진실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점쟁이 무속인들, 무당이어서. 네. 그 사람들한테는 네.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결혼 이 사람하고 해도 돼? 저 사람하고 해도 돼?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채용해도 돼? 말아야 돼? 잘라야 돼? 계속 물어봅니다. 네네. 심지어는 코바나 컨텐츠에 비서가 있어요. 예. 비서가 있고 본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일을 해.
네. 그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인성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근데 저 사람을 잘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그런 증거는 건의로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진우 기자가 지금 1, 2, 3, 4, 5편을 쭉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점쟁이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컨테이너는 저희가 JTBC 보도를 통해 가지고는 그 들고 누가 갔다라는 CCTV에 대한 그러니까 증언만 있었는데, 그걸 실물로 찾아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찾아냈죠. 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 양평입니다. 자, 네, 제보를 받고 가신 거예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 네. 볼까요? 올라가 보면 윤석열이 탄핵되고도 버티죠. 관저에서 계속 버티다가 버티죠. 결국 그 혐의가 추가돼가지고 재판받았잖아요. 관저에서 버팁니다. 예. 버티고 그때 예. 관저에서 버티고 있었을 때 수상한 짐이 그쵸. 빠져나갑니다. 그때 막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CCTV 잡혔다. 자, CCTV에 그 짐들이 나간다는 예. 얘기 있었는데 그런 짐은 아니었고 그때 제가 보기에는요. 예. 아직 이게 수사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예. 체포 방해를 할 당시 관저에서. 관저에서 할 때 그때 어떤 차가 들어와서 그 관저에서 나간 차가 예. 사죠.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경기도 양평으로. 양평으로 갑니다. 예. 경기도 양평에 어. 이삿짐 센터 컨테이너에 예. 잠자입니다. 그러면 잠깐 저희 제작진이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캡처 화면이 있는데 저기가 이삿짐 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저기 좀 약간 뭔가 폐허가 된 곳인데. 지금 그 이삿짐 센터가 이사 갔어요. 이사 가고 폐허가 된 이삿짐 센터를 제가 간 거죠. 아니 근데 저렇게 컨테이너만 놔두고 가요? 컨테이너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컨테이너는 들고 가기도 해요. 근데 왜 놔두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야? 자, 네. 이렇게 놓고 갑니다. 근데 저기서 이삿짐이 다시 갑니다. 사라집니다. 이삿짐이 안에 있는 짐만. 짐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예. 저기까지는 검찰 특검에서도 저기까지는 쫓았어요. 그래요? 네, 저기까지 쫓았어요. 근데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을 할 수 있잖아요. 가야 되는데 예. 거기서 멈춰 있어서 제가 거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야. 돈이 뭐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예. 네. 그래도 현장에 가면 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주진우 기자 저 컨테이너 비어 있는 거 하나? 두 개? 몇 개예요? 컨테이너는 하나고 네, 뭘 좀 발견하신 게 있어요? 이삿짐 센터가 다 이사가고 폐허가 됐어요. 거기서 발견할 수는 없었고 근데 저는 수사의 흔적과 다른 기록들을 다 확인해서 쫓아가고 있죠. 근데 왜 양평이에요? 양평의 이삿짐 센터? 양평이 이삿짐 센터인데 양평에 창고도 많고 그리고 양평이 저 김건희 최은순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이삿짐 센터로 가는 그 이삿짐 센터 그곳을 택한 이유는 김건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의 그 업체가 좀 동원됐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나가고 나서 김건희 쪽에서는 따로 연락 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수사 기록을 다시 또 베이스로 해가지고 쫓아다닌다고 하셨으니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돈 관련된 문제들을 더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시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윤석열, 김건희의 창고라고 알려져 있는 구리시에 있는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네. 그 컨테이너가 사실 두 개가 꽉 차 있었다고 했는데 한 개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예. 이게 유경옥 전 행정관, 그러니까 김건희의 최측근이고 비서로 알려져 있죠. 네. 이 사람이 와서 가져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반클리프 아펠이라든지 목걸이, 네. 그다음에 샤넬백, 샤넬 신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예, 그런 추정이 현재로서는 가능하죠. 예.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특검이 몇 군데 압수수색했는데 현품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 유경옥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김건희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하지만 개인 비서 또는 몸종, 몸종 이런 말은 좀 예, 그렇다. 좀 그거는 취소하기로 하고. 가장 아무튼 최측근이었어요. 최측근이요? 아마 계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시콜콜한 걸 다 하고 네. 그냥 개인 비서예요. 비서. 예. 제일 믿고 맡기고 시키고 갑자기 뭐 저 행정관인가 뭐 하나 이마에 뭐 하나 직함 달아주고 시킨 건데 컨테이너 하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수출 뭐 부산항 선적사전 같은 데 나오는 그 굉장히 크거든요. 5톤 트럭 하나 정도 충분히 들어간다고 예. 하는데 두 개였는데 용산 한남동 관자에서 방 뺄 때, 짐 뺄 때. 그래서 두 개 컨테이너를 어디다 적치를 시키고 맡겨놨는데 그중 하나를 다 가지고 갔다. 아직까지 행방은 묘연해요. 어디로 옮겼는지. 근데 그 빼는 자리에 유경옥
씨가 와 있었다고 그 컨테이너 관련 업체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유경옥인지 아닌지 실명을 적시하진 않았으나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듯한 그 여성이 왔다고 증언하고 그 이삿짐 업체 컨테이너 관리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유경옥 씨는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컨테이너 관리 업체에서 어떤 여성이 와서 입회를 하고 가져갔다라고 말하는데 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예.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특정하지도 않고 누군가라고 하지 않고 TV에서 몇 번 본 어떤 그 사람이 왔다라고 했어요. 유경옥이라고 이름은 모를 수 있죠. 그렇다고 보면 유경옥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유경옥 씨가 짐 5톤 분량의 컨테이너 하나를 자기 독자적인 결정과 자기 마음대로 어디론가 옮겼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예. 이 사람 해온 일이 뭔데? 이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뭔데요? 김건희 씨의 개인 비서라니까요. 예. 그냥 모든 걸 시시콜콜이 대신 해주는. 뭐 신발도 바꿔 오라 그러니까 가서 바꿔 오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김건희 등에 의해서 아직은 김건희라고 특정하진 맙시다. 우리가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김건희 등에 의해서 뭔가 좀 더 비장시켜야 할 무엇이 있는 것들을 해당 장소에서 어딘가로 옮긴 게 아니겠느냐.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그때 압수수색 그게 거기엔 미치지 아니했으므로 적은 수사 특검 등에서 아마 필요하다면 여기에도 압색을 저는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건 수사 기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전에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사상 필요하다면 한 동에 있던 컨테이너 한 칸에 있던 게 어디로 갔는지 그 안에 있는 주요 피의 대상 물건은 뭔지들은 반드시 확인이 돼야겠죠. 예. 이게 시기가 굉장히 공교로운 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네. 알고 그걸 가져갑니까? 네. 그게 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예. 우리 기차로님이 댓글에서 이삿짐 차량 추적하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CCTV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 CCTV가 하면 언제 그걸 누가 뺐고 어디로 갔는지까지가 다 이제 연결이 가능할 물론이죠. 텐데. 그 CCTV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전 세계 주요 도시 국가에서 CCTV 보급률이 제일 높은 데가 영국 런던이에요. 거기도 미국 못지않게 인종 테러나 뭐 이런 게 상당히 빈발하죠. 그 다음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군요. 서울이에요. 예. 한국 서울 수도권 서울. 예. 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세금 들여서 치안 및 방범 활동에 열 포졸이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 체크할 수 없으니까 요소 곳곳에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 쭉 추적하면 할 수 있고 지금 이 짐의 소재를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게 컨테이너 한 동이 네. 제가 그 보도를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네. 양팔을 벌렸을 때의 그 넓이보다도 넓었습니다. 당연히 넓죠. 그리고 한참 걸어서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넓은데. 그 안에 미사일도 들어간다니까요. 아 그래요. 컨테이너 한동 안에. 그렇게 크군요. 주한미군들 뭐 올 때 미사일을 거기다 실는군요. 미사일을 주로 그걸로 운송하진 않지만 아 국내에 예. 들어온 것을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예. 옮길 필요가 있을 때 미군들 옮기는 과정에서 미사일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도 직접 봤어요. 그 수송 책임자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석기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컨테이너 하나가 세로 3m, 가로 10m는 될 것 같은데 11톤에 실어야 하는 정도의 양이다. 그 농막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아, 생활 엄청 공간으로도. 크군요. 크죠. 예, 이렇게 큰 곳에 가득 채웠던 물건들이 대체 지금 아무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 싣고 나갔다는 게 대통령실에 있어야 할 국가 재산인지 아니면 정말 개인들 비품인 건지 자연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무슨 생활에 필요했던 소품이나 용품들인지 아니면 그냥 야, 이 안에 있는 건 싸그리 다 실어. 그래서 어딘가로 가.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어야 할 물건도 함께 들어간지 아닌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거기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건은 없는지는 밝혀져야겠죠. 컨테이너 선적 차량은 허가받아야 한다라는 말씀도 한석기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집단 지성이네요. 예, 이 저 그러니까요. 댓글창이. 예. 특검이 아무튼 각종 업무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다 올리시니까. 이게 사실은 통일교와 관련된 샤넬백이라든지 이렇게 그 청탁 관련 물품들, 뇌물수수 관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무튼 굉장히 치밀하게 좀 찾고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 덩치 큰 컨테이너 아까 하면 3m 곱하기 11m라는데 그것의 소재를 몰라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요 피의 관련 물품의 소재 아마 뭔가 하고 있겠죠. 예. 지난 4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한남동 관저를 나오면서 일부 이삿짐을 한 물류창고에 맡겼습니다. 2개의 컨테이너가 사용이 됐는데요. 그중에 1개의 컨테이너가 김건희 문고리 중에 핵심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디론가 몰래 빼돌렸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지던 5월 중하순 시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6월에 당시 남부지검에서 해당 물류센터를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검이 발족되기 전이었거든요. 예. 검찰이 도착하기 전에 한동안 텅텅 비었습니다. 과연 유경옥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입수했을까요? 유 씨는 통일교가 선물한 샤넬백 2개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던 사건의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열린검TV 취재팀은 김건희가 유경옥 행정관을 통해서 숨겨놓은 보물 컨테이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구리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김건희의 비밀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고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 관리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나머지 한 동의 컨테이너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경옥이가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옮긴 그 1개의 컨테이너는 어디로 갔을까? 저희가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열린공감TV 취재팀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인천 쪽으로 이동을 시켰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 바닷가가 있는 인천으로? 네. 만약 인천으로 이 비밀 보물 컨테이너가 옮겨졌다면 왜일까? 왜 인천일까? 지난 9월 13일 저희 경제장설전에서 방송했던 해당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에 해당 방송 구간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부 자금은 김진한 아시죠? 막내 동생을 네.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투입이 됐고 말레이시아에 살고 말레이시아에서 있어요. 김진한은 의류공장이라든가 3가지의 위장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시상은 딴 거 하면서. 예. 그래서 또 실상을 딴 거를 했는데 그게 인천 항만, 평택 항만, 인천 공항 등을 통해서 뭔가를 밀반입시킨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자, 또 하나의 썰입니다. 어디까지 썰이에요? 인천에 평택 또 인천 등을 항만 관리하는 영땡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회장이 이강땡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천에 활동하고 있는 법사랑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법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법사람? 예전에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아시죠? 예. 그게 자꾸 말썽이 피워지니까 이름을 법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 민간 조직이. 네, 이게 각 지부지회를 운영 중이었는데 송파구 범방위원 중에 한 명이 김충식이었습니다. 김충식.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김충식은 꽤 유명한 법조 브로커였고요. 전국적인 법사랑 위원들과 인맥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김충식과 만약에 이강땡 회장이 이 법사랑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라면 그것도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2년에 심우정이가 인천지검장이 됩니다. 네. 그 당시에 100억대 횡령 사건으로 이 이강땡 회장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었어요. 인천지검에서. 네. 그런데 조사 후에 무마시켜줍니다. 왜 그랬을까? 열린공감TV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 당시에 2022년 당시에 신부정 인천지검장에게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횡령 사건과 결부됐던 그 시점 2022년에 그 인천 항만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있었는데 네. 그게 영땡공사에서 관할하는 바로 저기거든요. 저기는 해수부 관할 땅이랍니다. 해양 관련한 그런 업무는 다 해수부가 하긴 예. 하죠. 예. 경찰이 관여를 못해요. 무슨 사건이 터져? 해경도 해수부 산하죠? 맞아요. 네. 네. 엄청난 컨테이너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김건희 일가가 숨겨놓은 컨테이너가 있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오. 네. 자, 저 때 방송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물류센터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김건희의 이삿짐이 맡겨졌던 물류센터는 경기도 구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구리요? 네. 일단 찾아가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에 여쭤보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나오면서 이쪽에다가 컨테이너를 2개를 보관했다라는데 혹시 네? 이쪽 지역에다 구리 지역에다 컨테이너 2개를 보관했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응. 선생님, 취재나온 기자한테 말을 여쭤보려고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에서 나오면서 이쪽에다가 컨테이너를 2개를 보관했다는 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길 건너에 에 뭐 무슨 그런 물건 들어와가지고 그때 뭐 압수수색한다고 사람들이 어제 아예 개입니까? 그게 아, 개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뚜껑 올라가셔가지고요. 예예.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예예. 한 100m? 네. 아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대땡물류. 네. 저 대땡물류를 제가 또 찾아가고 옵니다. 야, 너 저렇게 얘기하면 또 모릅니다. 알려줄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야. 저 대땡물류를 찾아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장이 다짜고짜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글쎄. 예, 합니다. 민감하게 굴었는데요.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청와대 그 유경호 행정관 여기다가 컨테이너 2개 분량의 짐을 맡겠다는데 아니 몰라요. 그 사실이에요? 아니 모르요. 모르세요? 선생님 사장님이세요? 네. 아, 뭐 말씀해 주겠습니다. 뭔데요? 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그 집에서 짐을 여기 컨테이너 2개 분량을 보관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잘 몰라요. 이거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예, 여기 대학교에서 보관했다던데. 그래요? 예. 아, 선생님이 그러면 그 청와대 행정관 유경옥 씨 뜻하기 위해서 보관한 적은 없습니까? 아,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그걸 알아야 예? 왜 알아야 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컨테이너 2개 중에서 1개를 뺐다라던데. 모른다니까? 아, 이 청와대 유경호 행정관 부탁으로 여기 좀 컨테이너 2개 보관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모르겠어요. 아, 혹시 압수수색 받은 적 없습니까, 선생님? 아. 예. 네. 왜 저렇게 부인을 할까요? 없다고 했다가 걔는 네. 또 모른다고 하고. 저기가 맞다는 건 확인을 했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남아있는 컨테이너 한 동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가 어딘가? 네. 저 안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쓰던 여러 가지 뭐 가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고가품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기도 압수수색을 좀 했을 거예요, 동부지검에서.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겠죠. 보물 컨테이너는 따로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동한 거. 그게 어디론가 이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저 대땡 물류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짐을 좀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개인 짐은 안 맞는다고 합니다. 오. 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짐을 좀 보관하고 싶어서요. 거기 비용이 좀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개인 짐은 안 받고 있어서요. 아, 개인 짐은 안 받아요? 예. 네. 그러면 그 김건희, 윤석열 짐은 개인이 아니고 뭘까요? 대통령실? 국가의 짐, 아, 국가의 짐인가요? 국민의 짐. 국민의 짐, 그렇군요. 국짐. 국짐. 네. 그리고 저희 취재팀은 다시 수소문 끝에 저 빠져나간 한동의 컨테이너가 인천 쪽으로 갔다라는 아, 정보를 또 이번엔 받았습니다. 또 구리에서 예. 인천으로? 오. 자, 열검TV 제보된 내용과 일치한지 물어보기 위해서 대학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 대학교 대표님이시죠? 예. 네, 대표님 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여보세요? 예. 네, 그 김건희 씨가 맡겨놓은 컨테이너 2개 중 한 개가 국민 트랜스 이삿짐 차량으로 인천으로. 아, 바로 끊어버리니? 뭐, 저거는. 네. 뭐 곧바로. 인천 얘기가 나오면 바로 끊어버려요. 되게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취재팀이 가까이에 있는 그 트랜스 센터, 이삿짐 센터죠? 거기서 해당 컨테이너를 싣고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인천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취재하는 기자인데요. 여기 취재하는 기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컨테이너 2개를 여기 제한물류에 있다가 보관해가지고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여기서 2개 중에 1개가 인천으로 빠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인천으로 빠지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가장 나을까요? 지금 인천? 예예. 예를 들어서 어디서 싣고? 지금 여기 대학길 있잖아요. 요 밑에? 예예예. 이렇게 하면 서울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이거 포천가는 고속도로고. 이 길? 네. 예? 이 길, 이 끝에만 나가면 신호등 도로가 나와요. 우회전 하는데. 우회전은 강북도로입니다, 그게. 예. 그거만 다 올라가면 영종대교 오고 뭐 이게 맞더라고요. 바로 빠지는구나. 그게 꼭 빠르요, 바로. 그래가지고 행주대교라고 있어. 예. 거기서 타면 인천공항 들어가잖아. 그렇구나. 네. 자,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저분이 알려준 루트를 따라서 저 대땡 물류에서 어떻게 나가면 되는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딱 등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야, 뭐야, 바로 이게? 그 영땡 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천 아함물류 제2보세센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리로 저기 컨테이너가 움직여졌다라면은 저희가 이 방송을 오늘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방송에 나가고 나면은 분명히 저게 만약에 있다라면 저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겁니다. 어디론가. 예.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특검팀 관계자 여러분들, 그때 남부지검에서 수색했을 때는 특검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은 특검팀 관계자들이 이 방송 보거든요. 네. 분명히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뭐로? CCTV. CCTV를 쭉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피해서 이동해 놓은 거 아닙니까?